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또 내신이 시작이에요. 숨가쁩니다. 우리 내신이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메인으로 조금 잡고 집중하고 가야 해서 우리 2학기 때 또 내신에 어떻게 출제될지 우리 기말고사를 조금 근거로 1학기를 근거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또 무엇이 나올지 이것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아마도 문학하고 문법이 주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1학기 때도 보시면 계속해서 문학하고 문법이 메인이었죠. 나머지는 사실은 화법단은 조금 있었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맞추는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문학하고 문법이 주될 거고요.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일단 교과서 단원 중에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을 다루고 있는 단원을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봤더니 자, 우리 고전시가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고전소설까지는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요. 자,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기말로 갈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범위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고전시가도 양이 굉장히 적고요. 짧은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학 프린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문학 프린트가 나온다면 자연 친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하나 적어두셔도 좋아요. 뒤에 자료에도 있는데요. 이별의 정안과 그리고 자연 친화 작품들이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은 우리 아마도 기말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연락에 의하면 우리 왜 기말고사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말고사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문이 뭐죠? 떡이요. 그죠? 그 현대소설이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현대소설 외부 작품은 안 내시겠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들끼리 아직 소통이 온전히 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교과서 바뀌고 나서 작년에 사례가 있다라면 명확하게 판단을 하겠는데 작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선생님들이 아마 진도 범위랑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가실 거예요. 당분간 한 2주 정도는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아직 공지가 나온 건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중간고사는요. 문학보다도 사실은 문법이 더 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안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문법은 중세국어하고 한글 맞춤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 교과서 같으면요.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가 다른 단원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한 번의 고사에 출제하시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같은 단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같이 한꺼번에 나가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제가 중동을 수업한 지가 이제 10년 차거든요. 10년간 보면 중세국어랑 한글 맞춤은 지속적으로 프린트가 나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학하고 문법 교과서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속도 붙여서 가볼게요. 자, 이제 문학하고 문법은 프린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적어두셔야 돼요. 중세국어 문법에서는요. 개념 플러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개념 플러스 문제가 나오는데 중세국어 문법이 교과서에 1학년 교과서에 굉장히 간략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동은요. 프린트로 우리 문법 요소하고 단어 부분까지도 모두 다 주십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를 주는데 이 수능 기출문제가요 만만치 않아요. 한 문제를 해설하는데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는데 한 문제에도 15분에서 2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15문제 정도를 하면요. 한 타임 정도를 온전히 할애해야 충분하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 적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서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본다면 얘네들 빨리 진도 빼고요. 아이들 암기하고 그다음에 숙성시키는 시간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암기하고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에서 프린트가 나올 거고요. 한글 맞춤법도요. 우리 다른 학교들에서 교과서에 있는 조항만 툭툭툭툭 하신 거에 반해서 계속해서 프린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품사 수준의 내용이 다 반영된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중동은요. 그래서 아마 한글 맞춤법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문법 프린트 나온 것들 빨리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할 때요. 아예 3주차쯤 되면요. 범위가 확정되는 순간 먼저 선행해서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든 안 하시든 먼저 해야 될 내용들 반드시 정해진 건 3주차 정도 되면 무조건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숙성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기말고사 특징을 토대로 이제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기말고사 우리 이랬죠. 자, 문학에서요. 학교에서 공지하신 대로 자, 외부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6작품 나왔는데 이 6작품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내용하고 관련된 게 한 작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외부 작품, 그러니까 외부 연계와 외부 작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연계라고 하는 것은 시험 범위 내 내용하고 연계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냥 외부 작품은 마치 모의고사처럼 교과서 시험 범위 내용하고 전혀 별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5작품이 별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작품만 연계였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반대하는데요. 내신 시험에서는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게 출제해 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 역량이 있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게 출제를 하신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이게 제일 마음 아픈데 죽고 살고 공부하고 나서 이게 결과로 점수랑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도. 이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물론 이 역량이 좋아서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야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정작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 앞에서 막 죽고 살고 하고 클리닉 맨날 와서 공부하는데 이 아이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그 분량이 적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도 좀 촘촘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수능식 작품 분석력이 이게 필요하다. 요걸 별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유충렬 전하고요. 그다음에 떡 떠올려 보시면 사실은 1등급을 가른 영역을 보니까 외부 작품이더라.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 내의 문학 작품들은 기본 문제들로 다 출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50% 문학에서 50% 정도는 교과서 시험 범위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은 외부 작품이 나올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는 50%가 넘었으니까요. 문제수로 하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주 조금 외부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연습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 문법에서는요. 이거는요. 우리 중동 스타일이에요. 그냥 정통이에요. 그냥 묵직하고 꿋꿋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함정파거나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습하면 안정적으로 다 맞을 거예요. 제가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중세국어는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아이들이 시험 치르고 나와서의 딱 반응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 너무 쉽게 나왔어요. 반응 하나. 그러니까 양이 많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게 공부했는데 선생님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반응은 뭐냐면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못 풀겠어요.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씨발.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세국어는 완벽히 학습하면 다 맞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살짝 포기하면 점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요. 어떤 때 편차가 많이 벌어지게요? 여기요. 어떤 때 편차가 많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내용이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양이 많을 때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중세국어가 딱 그래요. 암기할 양도 많고요. 그리고 봐야 하는 내용도 많아요. 심지어 우리 1학기 때 중요한 건 단어 부분도 우리 중동은 나갔어요. 중세국어를 학습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현대국어 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 문법을 많이 했으면요. 중세국어 문법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학교들하고 조금은 달라요. 형태소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형태소 개념까지 분명히 다 나올 거다. 그리고 문법 요소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함정은 없습니다. 문제에 함정은 없습니다. 정통으로 공부했으면 맞추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상위권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문법 문제는 다 맞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등급이 나와요. 실제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문항수는요, 우리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문항수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외부 작품 때문에 시간의 압박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잘 외부 작품을 준비해야 잘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제가 방향성은 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랑 출제 유형들을 조금만 예상해 볼게요. 자, 문학은요, 상하 정도로 예상합니다. 아마요, 1학기 중간 기말보다 이번 시험이 더 어렵다라고 아이들은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일단 문학에서는 고전 문학이 조금 들어가고요. 근데 고전 문학 작품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향가 제망매가. 그리고 시조 2편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린트가 1학기처럼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수월하게 수업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분량 정도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연친화와 이별의 정한이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 프린트들 잘 분석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도 보기 상자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요거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 자연친화 요거 학교 프린트 나올 거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요렇게 학교 프린트 나오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습서처럼 다 만들어줍니다. 분석서 다 필기, 학교 필기 반영한 분석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문학은 상하 정도로 예상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중 상상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10년 그리고 학원에서 10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1년 중에요. 고1은 거의 뭐 100%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아이들이 체감 난도가 높은 시험은 중세국어랑 한글 맞춤법 들어가는 요때예요. 그게요,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글 맞춤법은요. 여기요. 한글 맞춤법은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문법 수준, 그러니까 배운 문법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수준의 문법, 문장 수준의 문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 자체가 안 그래도 헷갈리고 어려운데 그 안에 내포된 용어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이해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실제로요, 막 둘 중에 고르는 게 너무 많아요.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례로 이렇게 주고 나면 굉장히 애들이 짜증을 내는 단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용이 까탈스러우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료도 자료지만 수업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명료하게 이건 이거라고 딱 갈라주면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데, 헷갈려하지 않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모호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5개념이 머릿속에 한 번만 딱 들어가 버리면 수정이 안 됩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학기 때 문법은요. 제가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요, 2학기 때 문법은요,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뒷장에 나올 중세국어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강사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걸로 싹 다 외우기 시키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미 절반 이상은 머릿속에 외워져야 돼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해서 가고요, 실제. 그러니까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하면 암기도 못해요. 필기를 해놔도. 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수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현대문법 전반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한 암기가 필수다. 그래서 암기 꼼꼼히 또 점검할 거고요. 우리 1학기 때랑 똑같이 사례 판단 문제 계속해서 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제 풀어서 우리 둘 중에 셋 중에 고르는 걸로 헷갈림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세국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표시하세요. 단어하고 문법 요소요. 요게요, 교과서엔 없어요. 교과서엔 없는데 매년 프린트로 나왔어요. 매년 프린트로 나와서 아마도 요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까탈스럽습니다. 이런 거예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런 것들이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 높임 표현을 잘 모르면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 당연히 비교해서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생짜로 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외워도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밑에 현대어 풀이가 나오는데 현대어 풀이에 있는 피동 표현을 이해 못하면 중세국어의 피동 표현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아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대 문법도 다시 복습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정리해주면서요. 그래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개념학습 후 대표 지문 분석할 겁니다. 아마도 자, 매년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런 거랑요, 용비어 첨가가 들어갔는데 용비어 첨가 정도는 프린트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교과서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요때는요, 제가 수업하는 맛이 나는 때입니다. 왜냐면요, 이 내용을 아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아예 뭐 원래 수업할 때 뭘 보지 않고 수업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요때 형태소별로 다 뜯어서 수업을 해주면서 제가 입으로 싹 읊으면 우와 하는 반응이 딱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좀 수업하는 맛이 나죠. 그러니까 신이 나요. 힘은 엄청 드는데 신은 나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만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 아마 세종어지 훈민정음에 홀빠이셔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란말씀이 등기계다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대 아니하세? 요거 할 때. 자, 이때 홀빠이셔도를 예로요. 제가 형태소로 한 번만 분석해 봐 드려볼게요. 어떻게 분석되냐면 얘는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여린이 플러스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됩니다. 이때요. 자, 봐봐. 들어봐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하는요 행하다 두고요. 많다 크다가 아닌 행하다 두고 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선어말함이 오고요.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어이고요. 여린이릇은요 뒤에 있는 바를 의존명사를 된소리로 읽게 하는 된소리 부호예요. 그리고 바는요 의존명사 것과 같은 녀석이고요. 이는 주격조사고 이시는 있다의 어간 이시고요. 어도는 연결어이에요. 보세요. 제가요 지금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한 단어 정도를 이렇게 형태소로 분석해서 요 기능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실제로요. 그리고 요 한 녀석이 있으면 이 한 녀석이 다른 상황엔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요 수업할 때는요 원문을 앞에 딱 놓고 번호 붙여가면서 요 하나하나를 다 필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아이들이 조금 있어서 나중에 제가 필기한 걸 자료로도 다시 줍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이걸 비밀이다. 이걸 미리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영화 관람을 해요. 안 그래도 쓰기 힘든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수업 다 한 뒤에 그 뒤에 자료로 나눠줘요. 그러면 아이들 으아 막 해요. 짐작주저 막 하는데 정작 써보고 내가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자, 요 녀석을요. 원문만 줍니다. 요 녀석들만 쭉 줍니다. 그리고 제가 판서한 내용을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집에 가고요. 아니면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히 암기하면 그걸로 아까 반응 둘 중에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요. 요걸 분석해서 보는 게 절반 정도예요. 아까 이야기한 요 단어나 문법 요소가 프린트로 나온다. 그러면 요게 또 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요.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선 까탈스럽고 어렵다. 실제요.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거예요. 아마 수업 듣고 오면 막 진이 빠져 할 거예요. 전달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요때는요. 제가 애들한테요. 그냥 야, 너 타임머신 생기면 어디로 갈래? 그럼 무조건 조선으로 가요. 왜? 세종대왕 죽이고 올 거예요 하는 때가 딱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이번 주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했습니다. 아이들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에는 갈구지 마시고 진짜로 맛있는 것도 좀 해주시고 힘들었지 한 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 프린트까지 나와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요. 이번 중간고사 때 제가 무엇을 할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녀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외부 연계 작품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이번에요. 매일 외부 작품으로 한 지문씩 학습할 수 있게 1일 1지문 학습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요. 제가 수능도 함께 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소설을 수능 세트에 나왔을 때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하고 C가 나왔을 때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법을 전달해주고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사실은 이번 방학 때 수업 시작하면서 부모님들 아이들아 수능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학 때까지 내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고전시가 고전소설 안 어렵다. 실제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유충열전 그냥 안 보고도 시험에 출제하잖아요. 고전소설을 보지 않고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읽어내고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방학 때도 내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면 우리 아이의 균형 잡힌 국어 학습이 되지 않아요. 국어는 수능하고 내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중동에서는 마침 수능형으로 문제를 출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아마 이번 방학 때 수능 수업으로 소설하고 시를 보는 방법을 학습한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내신 때 함께 할 때라도 제가 방법을 다 안내해 줄 겁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보세요. 제가 표현도요. 분석하는 겁니다. 시를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들한테 너 이거 재밌니? 슬프니? 기쁘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시와의 관계를 토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한 지문씩 할 수 있게 과제를 부여할 거고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 점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매일 데일리 미션 줄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 내용에서 틀리면 안 돼요. 이번 시험은요. 이런 내신고사는요. 교과서 내용에서 틀리면요. 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확정된 시험 범위 내에서 틀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요걸 다 맞춰줘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걸 꼼꼼히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자료 중에 하나죠. 중동 유형의 1대1 매칭 문제. 그러니까 우리 중동 기출을 가지고 이제 또 늘어났습니다. 올해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유형하고요. 똑같이 이번 시험 범위의 문제를 자체 제작 다 할 겁니다. 우리 연구소 선생님들하고요. 그래서 1대1 매칭 문제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 다 나갈 거고요. 보기 상자는 아마 100% 거의 다. 지난번에도 보기 상자는 거의 다 겹쳤고요. 90%가 넘었고요. 보기 상자에 있는 내용들 충분히 다 볼 수 있게 외적 증거 문제들 그렇게 해줄 거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6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직보까지 해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중동 기출. 우리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요. 춘향전하고 제막매가가 우리 역대 중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하고 겹쳐요. 그래서 그 문제들 중동 기출 문제들 다 풀려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학평 EBS에 나오는 문제들 같이 보면서 아이들 까다로운 선지가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한글 맞춤법 중세국어는요. 아예 사실은요 자료 자체가 우리 중동 맞춤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요 기반으로 아이들 한 땀 한 땀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습서를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자체 제작 해설서, 개념서 다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십지선다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 헷갈리는 것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자, 우리 클리닉 이렇게 일주일에 5일 진행된다라는 거. 요렇게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 자료니까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요 채널로 언제라도 질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수업 후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채널로 성적표하고 이런 거 보내드리죠. 채널로 발송되는 요 녀석 이렇게 보시면 다들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성적 조회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우리 필독사항의 공지사항으로 수업 내용 안내드리고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성적 같은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성적 추이 이런 것들 등수까지 매겨서 그 다음 주에 문자로 등수는 문자로만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등수까지 보내드리고 반평균 이런 것도 다 아실 수 있게 이렇게 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아이들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엊그제 종강했거든요. 여름 수업을.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개강이라서 우리 수요일 수업이 앞서가는 반입니다. 수요일 수업하고 일요일 수업이 있고요. 수요일 수업이 앞서가는 반이니까 혹시나 조금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건 조금 참고를 하셔서 우리 수요일이 앞서간다. 이것을 명확하게 머리에 있어야 아이들이 또 보강 올 때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아이들 여름 동안 지쳤을 텐데 잘 챙겨서 또 2학기 개학했으니까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잘 다독여 주시고 저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